아빠, 현금이 뭐예요? 응? 현금? 돈 말하는 거야? 아니요, 핸드폰으로 찍는 게 돈이잖아요. 아, 그게 말이야. 왜 할머니는 종이를 주면서 이게 돈이래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지갑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전에는 이 안에 지폐들이 가득했어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런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종이 돈을 버리기 시작한 게. 아침에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사는데 카드 찍고, 점심 먹으러 식당 가서 또 카드 찍고, 저녁에 편의점 들러서 또 카드 찍고. 어느새 우리는 하루 종일 현금 한 장 만져보지 않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좋았어요. 정말 편했거든요. 무거운 지갑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거스름 돈 받아서 동전 주머니에 쌓일 일도 없고, 그냥 카드 한 장이면 세상 모든 걸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카드도 귀찮아지더라고요. 지갑에서 꺼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스마트폰 결제죠.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제는 폰만 있으면 됩니다. 지갑조차 필요 없어졌어요. 더 나아가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합니까? 폰 꺼내는 것도 귀찮아요. 애플워치로 그냥 찍으면 되는데, 심지어 손목만 갖다 대면 결제되는 세상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기술 발전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편리해진 세상, 발전하는 사회. 긍정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작은 구멍가게인데 그 집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3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장사하셨대요. 그런데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현금을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카드 결제기가 없어서예요.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 기계 다루는 게 힘드시대요. 그래서 현금만 받으시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현금이 없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카드 결제기 하나 설치하시지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할아버지가 한숨 쉬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그것도 생각해 봤지. 그런데 수수료를 떼간다더라고. 한 달에 몇만 원씩? 나 같은 사람은 그것도 부담이야. 그리고 나이 먹어서 그런 기계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서서히 밀려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의도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수순일 수 있다는 거죠.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몇 년 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디지털 전환, 캐시리스 사회, 스마트 금융. 듣기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이 말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3년 한국은행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겠다. 2024년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갔고요. 이미 진행형입니다. 논의 단계가 아니에요. CBDC가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토스나 카카오페이는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거예요. 나와 회사 사이의 관계죠. 정부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요. 그런데 CBDC는 다릅니다. 정부가, 정확히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돈이에요. 내가 돈을 쓸 때마다 그 기록이 정부 서버에 실시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요? 나쁜 짓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정부가 알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주말에 어느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을 샀는지 국가가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 정도야 뭐 상관없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산 책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면요? 여러분이 후원한 단체가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곳이라면요?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니까요. 그런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 20년 후는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재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천천히, 조용히, 합법적으로 다가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를 막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좋은 명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미 완성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작년에 제 대학 동기가 베이징으로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현금 없는 사회가 됐대요. 완전히.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현금을 안 받는데요. 무조건 QR코드 결제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중국 돈으로 환전해 간 게 전부 쓸모 없어졌다는 거예요. 식당, 카페, 편의점 할 것 없이 전부 QR코드 결제만 받고요. 심지어 길거리 노점상 아주머니까지도 핸드폰에 QR코드 붙여놓고 이거 찍으세요 그러신대요. 처음에는 친구도 와, 중국 기술 진짜 발전했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거기 오래 있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너무 편리한 나머지 오히려 불편한 느낌? 중국 현지 직원한테 물어봤대요. 왜 현금을 아예 안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금 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뭔가 숨길 게 있는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다 디지털 결제를 써요. 듣고 보니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현금을 쓰면 의심받는 사회. 그게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중국은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을 도입했습니다. 이 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모든 거래가 추적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100% 기록돼요. 실시간으로. 둘째, 정부가 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 돈은 고기 사는 데는 못 써요. 이 돈은 이번 주까지만 써야 해요. 이 지역에서는 이 돈 못 써요. 이런 식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셋째, 정부 마음대로 계좌를 동결할 수 있어요. 버튼 하나면 끝이에요. 당신은 내일부터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밥도, 물도, 교통비도, 총도 칼도 필요 없어요. 감옥에 가둘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돈을 못 쓰게 만들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이게 21세기형 통제예요. 여기에 중국은 사회신용점수라는 시스템까지 결합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에 점수가 매겨져요. 신호를 잘 지키면 플러스 점수, 무단횡단하면 마이너스 점수, 세금 잘 내면 플러스, 연체하면 마이너스, SNS에 정부 칭찬하면 플러스, 비판하면 마이너스. 그리고 이 점수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표를 못 삽니다. 비행기를 못 탑니다. 좋은 학교에 자녀를 못 보냅니다. 대출이 안 나옵니다. 취업이 안 됩니다. 심지어 점수 낮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도 내 점수가 깎여요. 누구랑 어울리는지까지 관리하는 거죠. 중국 전역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10억 대가 넘습니다. AI 얼굴 인식 기술로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쓰레기 버리는 사람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점수 깎아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로 돈줄까지 쥐고 있으니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 완성된 거죠. 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가 현실이 된 겁니다. 그건 중국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인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10년 걸렸다면 우리는 3년 만에 끝냈어요. 지금 거리를 나가보세요.
현금 받는 가게가 얼마나 되나요? 카페, 체인점? 대부분 카드만 받아요.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는데 현금 넣을 데가 없어요. 편의점? 있긴 한데 직원이 귀찮아해요. 버스? 교통카드 찍어야죠. 우리는 이미 디지털 결제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CBDC 도입을 위한 인프라는 이미 다 깔렸어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상태예요. 정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보이스피싱 예방, 부정수급 방지, 투명한 거래, 편리한 금융. 전부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의 주어를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의 용돈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소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게임 결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특정 상품 구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용돈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폐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갑자기 무서워지지 않나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정부를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나라는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영원합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이 시스템은 앞으로 50년, 100년 계속될 거예요. 지금 정부가 선하더라도 미래의 정부는 어떨까요? 독재자는 언제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통제 시스템을 이용했어요. 새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통제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냐고요? 천천히 일어났으니까요. 10년 전 중국 사람들한테 10년 후에는 현금 못 쓰고 정부가 모든 거래 내역 보고 사회 점수로 인생이 결정될 거야 라고 말했으면 믿었을까요? 절대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씩 조금씩 바뀌니까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뀐 것과 어제 바뀐 것의 차이는 작으니까 별로 안 무섭거든요. 그런데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이걸 개구리 끓이기라고 합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튀어나와요. 하지만 찬물에 넣고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익어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개구리예요. 물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아, 좀 따뜻해졌네? 이거 괜찮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5년 전만 해도 우리는 모든 통화 내역이 기록되는 세상을 상상 못했어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 실시간으로 추적되는 것도 상상 못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코로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 QR코드를 찍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죠. 왜 이런 걸 해야 하지? 했는데 금방 익숙해졌어요. 그때 정부는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갔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방역이라는 명분 아래서요. 다음에는 무슨 명분이 나올까요? 보안? 테러 방지? 탈세 방지? 이름이야 뭐가 됐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더 많은 감시, 더 많은 통제, 더 적은 자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의 끝이 어디인지. 처음에는 현금이 불편하다고 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카드가 귀찮다고 스마트폰 결제를 했고요. 지금은 폰 꺼내기도 귀찮다고 손목에 차노치로 결제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로 생체 인식이에요. 스웨덴에서는 벌써 수천 명이 손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어요. 밥알만 한 크기의 칩을 손등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손만 갖다 대도 결제가 돼요. 출퇴근 카드도 필요 없고 집 열쇠도 필요 없고 신용카드도 필요 없어요. 에이, 그런 황당한 걸 누가 해요?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편하다, 혁신적이다, 미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만약 정부에서 이 칩을 몸에 넣으면 매달 5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면서 나도 했는데 너무 편해요 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합니다. 남들이 다 하면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껴요. 요즘 MZ세대의 필수템 이런 기사 몇 개만 나와도 따라할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단 몸에 칩을 넣으면 끝입니다. 그건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위치, 건강 상태, 심박수, 이동 경로,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거예요. 정부가 원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누구랑 만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 칩의 기능을 멈출 수도 있겠죠. 이게 SF 영화 같은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10년 전 사람들한테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손에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모든 결제를 할 거야 라고 했으면 믿었을까요? 기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결국 권력을 가진 자들이 결정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하고 흐름에 따라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작지만 중요한 일들이요. 첫 번째, 현금을 계속 사용하세요. 불편해도 귀찮아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도요. 작은 가게에서 물건 살 때 현금으로 사세요. 그게 저항이에요. 그게 자유를 지키는 행동이에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유지됩니다. 현금을 쓰는 사람이 많으면 현금을 받는 가게도 계속 있을 거예요. 반대로 아무도 안 쓰면 시스템은 더 빨리 바뀔 겁니다. 두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에이, 설마 그럴까? 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모든 비극은 설마에서 시작됐어요. 세 번째, 정치적 목소리를 내세요. CBDC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하세요.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청원을 하고 투표로 의사를 밝히세요. 내 한 명이 뭘 바꾸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됩니다. 변화는 언제나 소수에서 시작됐어요. 네 번째, 계속 생각하고 의심하세요. 정부나 기업이 편리하다, 혁신이다, 미래다라고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공짜는 없습니다. 무료로 주는 서비스, 편리하다고 권하는 시스템 뒤에는 항상 대가가 있어요. 많은 경우 그 대가는 우리의 개인 정보이고 프라이버시고 궁극적으로는 자유예요. 다섯 번째, 현금을 가지고 다니세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요. 시스템은 언제든 멈춰설 수 있어요. 정전이 나거나 서버가 다운되거나 해킹 당하거나 그때 현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밥도 못 사 먹고 물도 못 사고 택시도 못 타요.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비상대책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음모론을 퍼뜨리려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의 현실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한국의 CBDC 추진도 공식 발표된 사실이고요.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디지털화 속도를 보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되찾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손발을 묶고 입을 막아야만 자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의심을 못하게 만들고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감시를 일상에 끼워 넣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통제예요. 여러분, 계속 생각하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계속 의심하세요. 그리고 계속 표현하세요. 그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종이 돈. 이게 사라지는 순간 사라지는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권이고 우리의 프라이버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현금 지키자, 자유 지키자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 단톡방에도 보내시고 친구들한테도 보내세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저는 극단주의자가 아닙니다. 기술 발전을 막자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알고 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편리함과 자유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함께 지켜나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